여우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자 부부가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딸이 없어 늘 아쉬웠어. 아휴,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부자 부부는 딸을 얻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고갯마루에 있는 선앙당에 가서 빌고 또 빌었어. 딸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말이야. 빌고 또 비옵니다. 꽃처럼 예쁘고 달덩이처럼 복이 많은 딸아이 하나만 내려주옵소서. 그런데 그 고갯마루에는 꼬리가 9이나 달린 늙은 여우가 살고 있었지 뭐야. 여우는 부자 부부가 매일 선앙당에 와서 아기를 점지해 달라고 비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부자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어. 부인의 배가 박처럼 불러오기 시작한 거야. 부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 그리고 10달 후 부자 부부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꽃처럼 예쁘고 달덩이처럼 복이 많게 생긴 딸아이를 낳았어. 딸이에요, 딸.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예쁜 딸이 생겼어요. 부자 부부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했어. 그런데 언제나 부자 부부의 소원을 엿듣고 있었던 꼬리 9 달린 여우가 보이지 않네. 어디로 갔을까? 글쎄, 여우굴로 돌아갔나? 하늘로 솟았나? 그 사이 부자 부부의 딸은 무럭무럭 잘 자랐지.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다칠세라. 부자 부부가 애지중지 소중하게 정성껏 딸을 키웠거든. 그런데 딸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지 뭐야. 밤새 소나 말이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말이 죽어 있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소가 죽어 있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지. 보다 못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말했어. 장남인 내가 오늘 밤 외양간을 지켜줘야겠다. 가축들이 왜 죽는지 그 원인을 꼭 밝혀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은 이른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할 때쯤 외양간 옆에 숨어서 지켜보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꾸벅꾸벅 자꾸만 눈이 감기는 거야.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았지. 대체 장남이 되어가지고 외양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노발대발 큰아들을 꾸짖고는 둘째 아들을 불렀어. 이번엔 내가 지켜보거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란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도 이른 저녁을 먹고 초저녁부터 외양간 한쪽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지. 1시간, 2시간. 둘째 아들은 졸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고 또 참으면서 외양간을 지켜보았어. 하지만 3시간째 지날 무렵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둘째 아들도 잠에 빠지고 말았지.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 말 한 마리가 또 죽어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 허허, 참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불러 말했지. 막내야, 이번에는 내가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가축들이 왜 죽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꼭 알아내도록 해라. 알겠지? 막내 아들도 이른 저녁을 먹고 초저녁부터 외양간에 숨어 지켜보았어.
막내 아들은 졸음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볶은 콩을 주머니에 가득 준비해 두었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막내 아들도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어. 그래도 막내 아들은 준비해둔 콩을 씹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면서 졸음을 참았지. 오드득 오드득. 막내 아들의 콩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깊은 밤이었어. 저 멀리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자박자박 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거든. 막내는 씹던 콩을 삼키고 숨을 죽인 채 발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몰래 내다보았지. 그 순간 막내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 다름 아닌 누이 동생이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누이 동생은 주위에 누가 있나 한번 둘러보더니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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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3번 넘었어. 그러자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하지 뭐야. 헉, 저럴 수가. 막내 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귀여운 누이 동생이 꼬리 9 달린 여우였다니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지.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사뿐사뿐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는 외양간으로 걸어갔어. 그리고는 소 꽁무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꺼내 야금야금 먹어버리지 뭐야. 아, 맛있다.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소의 간을 다 먹고 난 후 또다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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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3번 넘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예전 누이 동생의 모습으로 변했지. 누이 동생은 입가에 묻은 피를 닦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막내 아들은 멍한 기분이 들어 자리를 뜨지 못했어. 내 누이 동생이 꼬리 9 달린 여우였다니.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지난밤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지. 사실은 사랑스런 누이 동생이 꼬리 9 달린 여우이고 외양간에 소나 말이 죽는 것은 누이 동생이 여우로 변해 간을 빼먹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멋이라? 내가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로구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자 막내 아들은 몹시 난처해졌지. 아버지, 사실이옵니다. 분명히 누이 동생이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듣기 싫다.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려거든 집에서 썩 나가거라. 결국 막내 아들은 사실을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막내 아들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지.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걱정, 사랑스런 누이 동생이 꼬리 9 달린 여우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프고 무섭고 막막했기 때문이지. 하루 낮과 밤이 지났을 무렵 막내 아들은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도착해 있었어. 아마도 마음속에 절에 들어가 공부나 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막내 아들은 그렇게 몇 년을 산속에서 공부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어. 그런데 꿈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주지스님께 말했어. 스님, 아무래도 제가 집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꿈속에 부모님 얼굴이 자주 보이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도 말리지 않았어.
대신에 흰색과 파란색, 빨간색의 호리병 3개를 주었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호리병을 차례로 던지면 큰 도움이 될 게다. 막내 아들은 주지 스님이 준 호리병을 잘 간직하고 말에 올랐어. 그리고 서둘러 말을 달려 집에 도착했지. 그런데 낡고 허름한 집만 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막내 아들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 집 앞 마당은 잡초만 무성하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어. 바로 그때였어. 안방문이 열리더니 누이 동생이 나오지 뭐야. 오라버니 오셨수? 어디 갔다가 이제 와? 그러더니 덥석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어. 조금만 기다려요, 오라버니. 내가 맛있는 저녁 지어줄게. 누이 동생의 손에 잡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게 된 막내 아들은 덜컥 겁이 났어.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지. 아버지, 어머니, 2 형님들은 모두 어디에 계시지? 막내 아들은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어. 나도 잘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모두들 어디로 갔는지 없지 뭐야. 누이 동생이 쩝쩝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어. 그래? 그럼 텃밭에서 내가 좋아하는 고추 좀 몇 개 따다 주련. 막내 아들은 누이 동생이 텃밭에 나간 사이 도망칠 기회를 엿보려고 한 거야. 그런데 누이 동생이 그걸 눈치챘는지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 도망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막내 아들은 마당에 있는 새끼줄을 가져와 자기 손목에 묶고 나머지 끝을 누이 동생에게 주면서 말했어. 이러면 믿겠지? 자, 이젠 가서 고추 좀 따오지 않으련? 그러자 누이 동생은 씩 한번 웃고는 마당을 지나 텃밭으로 향했어. 오늘 저녁 오라비 한 끼, 내일 아침 말 한 끼,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아이 좋아라, 맛있겠다. 누이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막내 아들은 자기 손에 묶은 새끼줄을 풀어 문고리에 묶고 살그머니 방을 나왔어. 그리고는 말에 올라탔지. 이랴! 막내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달렸어. 한참을 도망친 후 이제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게 웬걸? 저 멀리서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이 무섭게 쫓아오는 거야. 오라버니, 밥 먹고 가라는데 왜 그냥 가?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여우는 이제 거의 막내 아들이 탄 말꼬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쫓아왔어. 막내 아들은 주지 스님이 준 호리병 중에 흰색 호리병을 힘껏 던졌지. 그러자 흰색 호리병이 깨지면서 뾰족뾰족한 가시덩굴이 주위를 뒤덮었어. 여우는 그 속에 갇히고 말았어. 깨갱 깨갱. 여우가 가시덩굴 속에 갇혀 있는 사이 막내 아들은 말을 달려 멀찍이 달아났어. 그렇게 정신없이 말을 달려 도망친 후 이제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여우가 글쎄 가시에 긁힌 상처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쫓아오지 뭐야. 오라버니 어디가?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히히히. 막내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달려도 달려도 쫓아오니 무서울 수밖에. 막내 아들은 이번에는 파란색 호리병을 꺼내 여우에게 힘껏 던졌어. 그러자 파란 호리병이 깨지면서 철썩철썩 하고 바닷물이 주위에 넘쳤어. 여우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허우적거리고 개갱깽 개갱깽. 막내 아들은 이젠 더 이상 못 쫓아오겠지 안심하고는 서둘러 말을 달려 멀리 도망쳤어.
하지만 누이 동생이 누구야? 꼬리가 9이나 달린 여우란 말이야. 구미호가 괜히 구미호겠어? 여우는 물속을 헤집고 나와 또다시 막내 아들을 뒤쫓아왔어. 오라버니, 내가 놓칠 줄 알고?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히히히. 여우가 막내 아들이 탄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막내 아들은 마지막 남은 빨간 호리병을 여우에게 힘껏 던졌지. 그러자 빨간 호리병이 깨지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주위를 휩쓸었어. 여우는 불길에 휩싸여 아우성을 치고 말이야. 캐갱캥, 캐갱캥, 오라버니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꼬리 9 달린 여우도 불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 결국 그렇게 발버둥 치다 불에 타 죽고 말았어. 막내 아들은 마음이 아파 여우의 시신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집안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두 형의 뼈도 잘 걷어서 햇빛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지.